네, 안녕하세요. 5강 상한 용언을 위하여 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박스. 이 시는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로 견디어 나가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시로 고통을 수용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내면적 성숙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자, 핵심 정리 보면은 주제는 삶의 고통을 수용하는 성숙한 삶의 자세. 그럼 요거 시도 같이 필기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에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한 갈대, 이 제목에서도 나오는 상한 영혼이랑 비슷한 시어입니다. 이 넉넉히 흔들리거니, 이 흔들린다. 이 뭔가 좀 불안정한 모습이지만 여기에서는 그 모습을 넉넉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은 이 흔들리는 상황, 이러한 시련으로 여기지 않는 의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뿌리 깊으면야 밑둥이 잘리더라도 새수는 돋거니. 그래서 뿌리가 깊다면은 아무리 이런 시련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새로운 생명력은 다시 돋아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충분히 흔들리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용언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충분히 흔들리자라고 이 척류형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한 영혼은 고난과 시련으로 내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이 부평초 잎 얘네는 뿌리가 없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흔들리고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약한 존재를 나타내고요.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라도 물이 고이면 이 꽃은 피거니라고 여기에서 화자는 낙관적인 태도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그렇듯 우리에게 희망은 언제 어디서든 있다. 라고 또 비슷한 구절을 나란히 배열을 하여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고통이여. 이 보통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통을 굉장히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살을 맞대고 가자. 이렇게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여기에서 랴 하고 묻는 게 실제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서리법을 사용해서 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꾸법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해인데 지는 해. 그래서 뭔가 좀 아래로 다운되는 하강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서름의 땅을 훨훨 지나서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을 모두 다 지나서 훨훨 음성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자?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이것이 바로 요 서름의 땅과 대조되는 이 화자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공간이 됩니다. 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고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탐도 없고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서는 마주 잡을 손이 하나 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다 부정적인 시어들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 또 희망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 시련을 견디고 지나가고 나면은 고통을 함께 이겨낼 동반자, 또 구원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주 힘든 현실에서도 그것을 함께 이겨낼 동반자가 있을 것이니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적극 수용하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해서 가자, 서자, 뭐뭐하자라고 척류형 어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독자의 동참을 유도하면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또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러한 척류형 어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운율이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한번 같이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5번이고요. 자연물의 감정을 투영해서, 그럼 나의 감정을 자연물에 뭐 투영한다, 이입한다, 뭐 그런 거.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표현 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답이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런 이제 다양한 시들이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화자의 감정, 어떤 상황인지, 시적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남기고 홀로 서면. 여기에선 이제 정석, 이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그 부분에다가 별표를 해주고요. 친구는 좀 고독하구나, 혼자 있구나, 외롭구나 싶죠. 그런데 그러한 고독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열렬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 화자가 고독한 정서를 마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태도를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니 하여 나의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정의를 하려고 하죠.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이런 순수한 본질, 그런 것을 내가 찾아내겠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 모래 언덕에 헤어넘는 백골, 이게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내가 차라리 죽겠다 라고 하는 거의 이런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시의 주제는 생명의 본질 추구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여기에서는 하늘은 나보고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바람이 되라고 하고, 그리고 잡초나 일기후는 잔바람이 되라고 하네. 그럼 여기에서 잡초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친구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잔바람이 별로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잔바람은 이제 왔다 갔다 방랑하는 그런 사람을 상징을 하고요. 자, 나를 찾아 바꿔본 화장품 파는 가을별도 서럽다. 의 감정이 드러나죠. 서러운 박물장소 되라고 하네. 나는 이렇게 왔다 갔다 방랑하는 그런 장수가 되고 싶지 않다. 난 그런 삶이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떠돌이 민중의 삶의 애환과 갈등을 나타내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3번. 자, 우리의 굽은 등에, 뭔가 굽다라고 하면 좀 힘든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그곳에 푸른 싹, 이런 희망이 돋을까? 묻고 묻지만 결국에 어때요? 여기까지는 얘가 희망을 가지나 앞에 시랑 비슷하나 싶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항시 우리들의 삶은, 여기에서도 지금 1번이랑 마찬가지로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삶은 뭐다? 낡은 유리창에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다 라고 여기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번. 사평역에서 이거 우리 앞에 소설에서도 봤었는데요. 자, 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월인데 밤열차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그리웠던 순간들, 눈물. 그럼 여기선 그리움, 슬픔 이런 지금 분위기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또 배경 지식이 있다면 더 알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소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이 불빛 속에 이 한 줌의 눈물을 던져준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연민, 또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여기에서는 잘못 간 길은 지워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여기에서는 용서를 해주는 거죠. 뭔가 좀 더 관용적인 태도. 여기서 주제는 용서의 사랑, 관용. 이런 태도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함축적인 의미가 나머지랑 다른 거. 이것들은 다 긍정적인 의미, 희망 얘기하지만 부평초 잎은 이 떠돌아다니는 약한 존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에서는 지금 등불은 켜지듯 어디서나 등불은 켜진다 라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